그 소비처는 음식점이나 마트다.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,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딥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. 남성들이 편의점에 조금 더 가는 반면에 여성들은 카페를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인데 생각보다 조금 슬픕니다. 이게 먹거리에 여유가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자기 몸에 투자하는 비중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고요. 어디에 많이 썼느냐, 요거 데이터를 좀 넘어서 누가 어디에 썼느냐, 요걸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엠브레인TV 딥데이터 줍줍 윤덕환입니다. 오늘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요걸 저희가 추적 조사를 몇 개를 했어요. 감독님 소비 쿠폰 다 쓰셨어요? 다 썼습니다. 어디서 쓰셨어요? 소고기 먹었습니다. 네, 저는 돼지고기 먹었어요. 다른 사람들도 먹는데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데이터로도 그렇게 나와요. 근데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, 이게 왜냐면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. 작년 12월 달 그 계엄 이후에 통계가 이제 연초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, 여기 보면은 12월에 특수가 좀 기대한 게 많아야 되는데, 원래 연말에 특수가 있잖아요. 근데 계엄 이후에 사람들 모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비 절벽에 가깝게 막 있었다는 뉴스가 이제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원래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많이 이용했는데, 이 편의점도 소비 절벽 때문에 12년 만에 감소했다.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소비 쿠폰이 절박한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제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, 매출이 실제 늘었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. 매출 한 3에서 40% 정도 늘었다. 체감 효과가 분명하다.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로 소비 쿠폰 절반 이상이 이제 감독님이나 저처럼 고기 먹는 데 많이 쓰거나 먹거리에 썼다는 거죠. 주 소비처는 음식점이나 마트다.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, 음식점이 좀 많은 것 같고, 어떤 데서는 뭐 학원이나 기타 식료품, 의료 잡화 이런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,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먹거리 쪽에 조금 더 많고 편의점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.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 말고는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딥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딥데이터 분석을 하면 조금 다른 게 보여요. 제가 1주, 2주, 3주 차를 이제 차례대로 분석했는데, 이 순차 효과도 좀 있어요. 첫 번째 주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게 편의점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쓴 걸로 나와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의료, 건강, 그 다음에 카페, 일반 음식점 이런 순서인데, 요거를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20대, 30대는 편의점이 제일 높아요. 그 다음에 연령이 조금 높은 데는 50대는 60대들은 생각보다 의료 건강 쪽에 조금 더 지출이 많았고, 카페는 30대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40대가 많이 갔고요. 남성들이 편의점에 조금 더 가는 반면에 여성들은 카페를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이게 조금 눈에 띄는데, 소비 이 쿠폰을 결제처를 어디다 쓰느냐, 이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인데 생각보다 조금 슬픕니다. 이게 소득 분위별로 1,000에서 3,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마트나 할인점에서 많이 썼어요. 기본적인 이제 식료품 위주의 소비를 했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소득인 사람들, 연소득 기준으로 5천에서 7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교육비, 자기개발비나 학원비 이쪽에 조금 더 많이 썼어요. 이게 소득에 따라 가지고 지출하는 분야가 좀 달라지는 것들도 분명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인 그 데이터 분석으로는 잘 나오기가 좀 어렵죠. 저희가 두 번째 2주차 분석을 해봤는데, 여기에 조금 변화가 있어요. 처음에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 패턴이 많다고 했는데,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비율만 조금 줄어들었고요. 눈에 띄는 거는 2주차에 20, 30대가 운동이나 스포츠용품을 조금 더 많이 샀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미용용품. 이게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, 2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20대, 30대가 운동이나 스포츠용품이나 미용용품에 조금 더 사용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거는, 이게 먹거리에 여유가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자기 몸에 투자하는 비중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고요. 또 하나,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가구원 수별로,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냐, 2, 3인 가구냐, 4인 이상 가구냐, 이렇게 따라가지고 구분해 보면은 같은 먹거리라도 소비하는 소비처가 다른데,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1인 가구는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
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에서 4인 가구는 일반 음식점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먹는데 비용을 1인 가구인 경우에 최소화한다는 거예요. 딱 필요한 만큼만 먹으려고 하는 비중이 있고 누군가 같이 먹으면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. 이게 사실 이런 통계를만 보면은 편의점은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아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일 수 있다. 요건 뭐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3차 분석 결과를 보면 먹거리가 여전히 높아요. 높은데 눈에 띄는 게 이런 게 있어요. 3차쯤 되니까 이제 노래방, 사진관, 오락실, PC방 이용 비중이 높아집니다. 의료 건강 비중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.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약간이라도 생기면 욕구 충족의 과정이 조금씩 변한다는 건데, 첫 번째가 먹거리라 그런다면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용품이에요. 의료나 안경 같은 거. 두 번째는 여가생활로 전환하는 거. 이거 되게 중요한 통계입니다. 앞으로도 소비를 진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, 이때 소비가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건가, 요거를 참고할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디에 많이 썼느냐, 요거 데이터를 좀 넘어서 누가 어디에 썼느냐, 요걸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세밀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.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소비자의 행동,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.